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일단 금요일 날까지도 고가를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미증시가 많이 빠졌죠.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하락하는 그 과정에도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온 결과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식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요. 일단 미증시는 한 1.6%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동 불안이 계속될 수 있고 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유가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요. 실제 공격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내용은 이슈가 있죠. 이슈가 유가에 의한, 그리고 유가로 인한 금리에 대한 부분, 그렇죠. 금리가 낮아진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막 사람들이 좋아지는 내용이나 주가 반등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금리를 빠르게 낮추잖아요. 그러면 연준에서 경기가 박살났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금리를 낮추는데 과거에 있었던 저금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금리 쪽으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에서 보면 델도 많이 빠졌고 속스라고 하죠. 여기도 많이 빠졌고 암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빠지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빠지고 AMD 빠지고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지정학적인 위험은 시장에 주는 영향이 하루 이틀 정도의 악재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금리가 늦게 낮아진다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질 일은 없습니다. 늦게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더 탄탄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 있죠. 성장주. 이 성장주들은 시장이 나쁠 때도 가장 강하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뭐예요? 성장주예요. 성장주의 기본은 뭘까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갖추고 있는 주식. 그러려면 대기업의 투자가 있거나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대기업의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상 되게 좋은 구조로 맞춰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즉 GPU를 만들죠. 설계합니다. 설계해서 TSMC에서 찍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자고요. 지금은 앞단에 있는 설계 기업 그리고 파운드리 이쪽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었죠. 근데 지금 HBM에 대한 것도 이거 진짜 못지않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 즉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HBM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예전과는 위상이 달라진 게 처리해야 될 양이 과거와는 다르게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석권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인 거고,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의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정학적인 위험, 그렇죠? 지정학적인 위험이 있다고 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까요?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겠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을 준다면 그 조정 구간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싼 걸 찾지 마세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무조건. 그렇죠? 자, 성장주의 기준은 지금 무언가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주식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근데 성장주가 되려는 건 뭐예요? 23년도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보세요. 이 성장주죠. 근데 주가, 그렇죠? 바꿔 말하면 시가총액은 막 40조, 50조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작 이익을 따져보면 1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40조, 50조씩 평가를 받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식시장은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지정학적인 위험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끝은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상황이 나올 때 그때예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하이닉스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고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한미반도체 실적도 개선될 텐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개선되는 첫 단계를 밟았죠. 그럼 아직까지 못해도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왜? 실적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숫자에 대한 기대로 바뀝니다. 얼마나 이 수요가 늘어날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대치, 이번 분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기대치가 계속해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래 올라가는 주식, 상승, 급등하는 주식, 성장주들은 비싸게 거래된다. 그럼 지금 실적이 아직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지정학적인 위험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출렁임이 있을 때는 매수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면, 자, 내용 보세요.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568%고요. 그리고 뭐 같은 기간 안에 시장에 대한 등락률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DI도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장비 납품 안 했죠. 그럼 아까랑 똑같죠. 근데 주가 어때요? 급등하죠. 언제 공략했어요? 돌파할 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그렇죠? 자람 테크놀로지를 보더라도 75%,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돌파 구간, 반도체 구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한번 보세요. 47% 며칠 걸려요. 2주가 채 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합니다. 자 보면 여기 DI 있죠?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매매지만 TSE, KSP, 그렇죠?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TSE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돌파 구간을 공략하고 있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이유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정말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나 뭐 소통이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랬을 때 계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쵸? 다 확인하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종목을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 이제 보이죠?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 좋을 부분에 대한 무엇으로 인해서 올라간다? 기대감. 실적이 나오면 이게 뭘로 바뀐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숫자를 찍어줘야 되죠. 이건 명확하게 숫자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 숫자를 찍을 수 있는 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찍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라면 최소한 그거 이상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고가 찍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21년 초반에도 그랬고 오히려 실적이 적자로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 반등 시작하잖아요. 선반영 됐으니까 하락을.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부터 공략해야 되는지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우리가 다른 종목들까지 그쵸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타점, 맥점 그쵸? 타점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건 가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 내용인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가 넘어가면 심리가 무너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제가 내용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무료 공개한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중동 불안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월요일 날 꽤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계속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이 있다는 거다. 앞에 좋을 부분은 뭡니까? 당연히 호재거리,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 올라가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